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수 뱃쌤의 뱃쌤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이 2022년 1월 2일 1월 2일입니다. 1월 2일이고 아무쪼록 2022년 꼭 코로나 종식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가운데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소중한 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가장 우선순위로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문제는 말이 조금만 바뀌어도 학생 여러분이 계속 어려워해요. 헷갈려하고. 그래서 될 때까지 예전에 그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짧고 그냥 딱 명확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저는 하면 된다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 문제 풀어보고, 또 안 되면 다음 문제 풀어보고, 설명 또 듣고, 또 풀어보고, 계속해서 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차 부등식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 건데, 그냥 단순히 또 1차 부등식 문제만 풀면 조금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풀이 그 스킬이라고 할까요? 사실 근데 스킬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왠지 스킬 하면 약간 잔머리 굴려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수학적인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하겠다. 이러한 어떤 자신만의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저는 이 1차 부등식 한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일단은 이게 중요하겠죠.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치환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치환에서 환원을 하는 개념이 뭔지 이 개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인사말이 길었는데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OX가 있고요. OX가 있고 빼기가 돼 있고 괄호가 쳐져 있고 괄호 안에 A 플러스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3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x의 지수가 이 알파벳 x 지수가 1이어야 되겠죠. 1이면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했을 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x가. 그래서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고 이 부등식이 자연수 해가 3개만 되도록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연수 해가 3개만 되도록 뭐를 설정해라? a의 범위를 설정해라.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약에 이제 보통 학생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뭐를 구해라 이러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난이도가 그래 내가 이걸 구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일단 어려운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범위? 그럼 A가 변할 수 있다는 건가? A가 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포인트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곱씹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됐을 때 그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 번만에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부등식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늘 어려웠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저도 풀어보고 가르쳐 봤으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거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면 된다. 자, 그럼 A의 범위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등식 1차 부등식 풀 때 가장 기본이 뭔가요? 이제 X는 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지금 1차 부등식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난 지금 기초를 단련하는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먼저 x가 있는 항들은 다 좌변으로 넘기고 x가 아닌 항들은 다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3x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5x에서 3x를 빼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색깔 조금 구분이 되도록 초록색으로 풀겠습니다. 3x가 왼쪽으로 넘어서 5x에서 2x를 빼면 3x를 빼면 좌변에서 2x 이렇게 되겠죠? 2x 이렇게 되고 넘어가는 것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를 통째로 넘겨보죠. 괄호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 괄호를 통째로 넘기면 괄호 앞이 플러스면 이제 괄호가 필요가 없거든요. 괄호를 바로 풀어버리고 a 플러스 2 해도 되겠습니다. 괄호 앞에가 플러스일 때는 괄호 속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죠.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상태로 통째로 이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x의 개수가 2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누니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양쪽을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고비. 아니, 이쪽에 이렇게 나온 게 문제예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분수 형태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첫 번째. 분수 형태인 게 마음에 안 들죠? 분수라서. 분수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분자에 또 알파벳이 또 섞여 있어. 여기 지금 알파벳 X가 있는데 여기 알파벳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이제 부등식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미리 선행을 해서 2학년 걸 예습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울 만 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하면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걸 해요. 누구나 합니다. 분명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치환이라는 거 한번 알아봅시다. 치환. 아니, 이거 풀다 말고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A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를 알려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자, 보세요. A를 모르니까 A에다가 2를 더한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분자도 모르는데 2분의 A 플러스 2 해봤자 우리는 이 값을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값을 알 수 없지만 2분의 A 플러스 2라는 값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A가 정해지면 A 더하기 2도 정해지고 A 더하기 2가 정해지면 A 더하기 2를 2로 나눈 값도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2분의 A 더하기 2를 B라 하자. 선생님, 갑자기 알파벳 B 어디서 튀어나왔죠? 알파벳 B가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알파벳 B라고 놔둔 거는 꼭 B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B로 놔도 되고 C로 놔도 되고 우리 알파벳 총 26자 있잖아요. A를 제외하고 B, C, D, E, F, G, Z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 그 Z까지, Z까지 다 두셔도 됩니다. 근데 알파벳 A 다음이 B니까 그냥 저는 B로 둔 것 뿐이에요. 또는 저는 알파벳이 어려우니까 이거 저 네모라 하자, 세모라 하자, 별이라 하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2분의 A 더하기 2라는 이 꼴이 분수라서 복잡하니까 내가 잠깐 동안만 내가 생각하기 쉬운 형태, 사고하기 쉬운 형태로 잠깐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너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주시지 않았는데 학생이 스스로 나 2분의 A 더하기 2가 너무 좀 복잡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잠깐 동안만 이 문제를 풀 동안만 2분의 A 더하기 2를 B라는 알파벳 하나와 같다라고 놓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 그게 굉장히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심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시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은 그냥 계속 그 실력에만 머물러 있고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무조건 심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선생님 저는 치환 안 하고도 잘 풀어요 하는 학생들은 그럼 대단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대단한데 이걸 질문을 주신 학생은 지금 이런 게 좀 복잡한 거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서부터 잠깐만 2분의 a 더하기 2를 알파벳 b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보세요. 요 부분을 그러면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로 잠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걸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다시 반복해서 유튜브의 장점이 뭡니까? 이 데이터 영상 이렇게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한 거의 장점이 뭐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또 돌려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또 질문을 해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댓글을 다신 분들끼리 서로 또 정보를 주고받으실 수 있는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툴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자 그래서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고를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물론 나중에 실전에서 빨리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곱씹으면서 내 수학적 사고력이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느냐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등장하는 문제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부등식에서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수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x라는 수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냐 하면 3, 4, 5라고 해서 1개, 2개, 3개라고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이에 속하는 유리수가 몇 개냐? 그럼 셀 수가 없죠. 왜냐하면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유리수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정수 범위로 넘어가서도 만약에 정수는 음수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번에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해서 5개밖에 없거든요. 지구상. 이 세상이. 그러니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들어가면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리수라든지 이제 여러분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실수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범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개수 문제, 개수가 몇 개냐,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수 해가 3개가 되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수. 이 자연수라는 세 글자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연수 해가 3개가 되도록. 자 그럼 우리 한번 잠깐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B자리에 한번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잠깐 또 영어 잠깐 쓸게요. trial and error. 시도와 실수, 시도와 실패. 지금 최근의 수학의 트렌드 경향은 어차피 수능이라는 시험은 응용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유형화된 문제도 몇 개는 나오죠. 하지만 거기서 변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별이라 함은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낼 수 있느냐의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거지 않을까?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B자리에다 1을 넣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B자리에 1을 넣으면 만약에 B가 1이었다 하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자연수해가 몇 개 존재하는 거죠? 1 하나밖에 안 존재하는 거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내가 만약에 1을 살짝 키워서 1.5라고 해도 1.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계속 한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B자리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해가 개수가 계속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B자리에 어떤 수를 넣으면 그 B의 영향 때문에 A도 바뀌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B가 결정되면 A도 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내가 B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야지만 3개가 될지, 자연수 해가 3개가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수직선에서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서 정 가운데 이제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다고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 B의 위치를 내가 만약에 계속 1, 2, 1이나 2나 요런 데다가 갖다 두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B를 여기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B에다 2를 넣었어요. B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럼 해가 몇 개입니까? 자연수해가? 2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아직 B 자리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자연수해가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자연수해가 몇 개 있어야 되니까? 3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보다는 큰 수가 돼야 되겠네. 2보다는 큰 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B자리에다가 한 2.99라고 넣었다고 쳐볼게요. 2.99. 그럼 2.99라고 넣어도 2를 넣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죠. 2를 넣었을 때도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고, 2.99를 넣었다 하더라도 2.9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9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어차피 또 1하고 2예요. 그러니까 내가 2를 넣거나 2.99를 넣거나 어차피 2개인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하나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이 B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가 가장 작은 수가 3이겠네. 최초의 수가. 내가 이 B자리에 넣어서 이 자연수 해가 3개가 되는 가장 작은 그러니까 최초의 값은 바로 3이 되는 겁니다. 3. 그래서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또 이해가 잘 됐죠? B자리에 3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3을 포함해서 3, 2, 1 이렇게 해서 3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3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수가 3인 거잖아요. 최초의 수가. 근데 3보다 조금 키워도 계속 한번 보세요, 여러분. 3.1, 3.2 계속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0.1씩 계속 키워봤다고 쳐볼게요. 근데 0.1씩 키워도 괜찮죠, 계속. 3.1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3개고 3.2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3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언제까지? 3.999 뭐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3.999까지 해도 3개예요, 계속.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좀 과욕을 부려가지고 이 자리에 4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4. 자, 화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4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내가 B자리에 4라고 썼어. 4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4라고 쓰면 얘가 달라지죠. 내가 B자리에 조금씩 키우다가 이렇게 0.1, 0.1 키우다가 B자리에 4라고 쓰게 되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는 몇 개가 됩니까? 해가 4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4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4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가장 큰 수를 뭘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최대값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B자리 잡으세요. B자리에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써도 되지만, 자, 그러니까 3을 써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3을 썼을 때, 내가 B자리에 3을 썼을 때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3, 2, 1이니까 3개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금씩 키워도 돼요. 0.1씩 계속 키우다가 자, 4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4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여기다 4라고 쓰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4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원한다고요? 자연수혜가 3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B자리에는 4보다 작은 수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말할 수가 없어요. 4보다 작으면서 4에 가장 가까운 수는 수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또 뭔가 내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다가 4라고만 안 쓰면 되는구나. 어쨌든 4보다 작은 수를 쓰면 되는구나. 그게 3.999999999여도 상관없어요. 또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9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건 뭐랑 똑같으니까. 이건 4랑 똑같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또 순환소수는. 이런 것도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4랑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마치 반올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등호를 빼는 게 최선이다. 등호를 빼는 게. 제발 부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이 부분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인자하게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질문 또 들어오면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다 도저히 방법이 안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하는 것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계속 뻐꾸기처럼 똑같은 걸 하기보다 한번 영상으로 남기자. 영상으로 남겨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자.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 자 그래서 드디어 근데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답인데 출제자가 처음에 줬었던 문제에는 B라는 알파벳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 B는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이 B는 내가 아까 전에 2분의 A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분수값이 다소 복잡하게 생겼다 보니까 잠깐 동안만 이 문제를 푸는 잠깐 동안만 이 분수의 값을 B라고 잠깐만 생각하자 라고 우리가 정한 거였잖아요. 서술형을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뭐라 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벌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설계 과정에서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구나. 이게 굉장히 큰 어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바꾸는 과정을 치환이라고 한다면 이거 막 화학 시간에도 나오거든요. 치환이라고 한다면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환원시켜서 출제자가 원하는 알파벳으로 다시 고쳐서 답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 B자리에 다시 아까 여기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바꿔놓은 거 여기다 분수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2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1차 부등식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거 1차 부등식의 성질. 마치 등식의 성질처럼 각 변에서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만 방향이 바뀌고 0으로 나누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각 항에 여기다가 다 2를 곱해줍니다. 그럼 2배 해주면 6이 되고 이쪽은 2배 해주면 분자만 떨어지면서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2배 해주면 8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A가 궁금한 거지 A 더하기 2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2씩 다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빼주고 또 2를 빼주고 2를 빼주고 여기서 2를 빼주면 4.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2를 빼주면 2를 더했다가 2를 뺐으니까 그냥 다시 A겠죠. 여기서 2를 빼주면 6.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된다?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새해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윈윈의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제자 중에 NCT의 윈윈이라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윈윈.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윈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윈윈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같이 잘 되자. 상대방은 내가 무너뜨리고
나만 잘 되고 상대방 짓밟고 올라가서. 물론 이 입시라는 것 자체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경쟁 자체를 다 무시하고 뭐 사회 질서, 근본, 근간을 다 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최대한 심도 있게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또 제공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은 뭐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아요 클릭 한번 딱 해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옆에 친구 누구 또 좀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가진 것들,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들, 또 학생 여러분 제가 굉장히 꽤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면서 어떤 부분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들 제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 계속해서 꾸준히 맛집과 같은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집도 거리가 멀어도 또 한 번씩 생각나면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번씩 그 맛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뜨문뜨문 뭐 이렇게 엄청 편집도 잘 되고 막 화려하고 재밌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채널은 아니더라도 내가 공부에 있어서 또 제가 또 좀 또 이렇게 올라가면 편집 기술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재밌게 제작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 컨텐츠거든요. 컨텐츠. 그러니까 이게 영수 채널이면은 영어에 대한 컨텐츠, 수학에 대한 컨텐츠, 그 내용 자체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어떤 그런 작은 지식들을 공유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질에 집중해서 제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인강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부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영상이 좀 평상시보다 길어졌을 수도 있겠는데 자세하게 찍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치환과 환원이라는 개념을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써먹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